이번 토론은 현풍고의 김은하 선생님, 그다음에 동인천고의 장준철 선생님, 전주교대의 고은성 교수님, 그리고 좌장으로 통계교육원의 김정란 과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통계교육원 김정란입니다. 오늘 그 통계교육원 30주년 기념 컨퍼런스로 실용 통계교육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오전부터 많은 선생님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좋은 말씀 진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세션 1과 세션 2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내용을 이야기 나누고, 그로부터 저희 통계청 통계교육원이 또 앞으로 나아가는 상황에서 어떤 지원 정책을 펼 수 있을지를 방향을 잡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션 2에 있는 특히 빅데이터 AI 시대의 실용 통계교육 발전 방향을 우리가 이화영 팀장과 이상범 팀장님 그리고 고은성 교수님으로부터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세션 1에서 발표하셨던 현풍고등학교 김은하 선생님과 동인천고등학교 장준철 선생님으로부터 또한 그 내용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자 합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김은하 선생님을 통해서 세션 2에 대한 발전 방향을 듣고자 합니다. 네, 김은하 선생님. 네. 예, 안녕하십니까. 현풍고 교사 김은하입니다. 예, 다시 한번 이런 자리에서 또 발표도 하고 또 이렇게 세션에서 토론을 할 수 있게 해서 감사드립니다. 그 오후에 그 나왔던 그 세션 중에서 실용 통계 교육 활성화 방안 그리고 이제 미래 교육 정책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이제 실용 통계 활성화 방안 중에서 저희가 지금 수학 교육 아까 정책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공학도구 활용에 대한 것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26년 차 교수를 하고 있으면서 계속 그게 교육과정상이 명시는 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공학도구 사용은 항상 어떤 벽에 좀 부딪히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실용 통계 교육이 이제 활성화되려면은 공학도구 활용, 특히 동그라미 활용이 좀 더 강조가 되는 생각하는데, 그러려면은 그 공학도구 활용에 맞는 교육과정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저희가 상자 그림 같은 경우에는 실용 통계 교과서에서는 그게 언급돼 있지만 실제로 상자 그림은 다른 선진국의 외국 사례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또는 이제 중학교 정도에서 상자 그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런 나라에서는 공학 도구가 사용이 이제 보편화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동그라미에서 상자 그림이 충분히 구현이 되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또는 중학교 과정에서도 교육 과정에 상자 그림이 좀 반영되는 것이 좀 더 우리가 공학 도구의 사용을 좀 더 저변도 확대하고 좀 더 사용을 좀 더 강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공학 도구 사용, 특히 동그라미 사용을 좀 더 강조하는 측면에서 교육 과정이 좀 더 전폭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좀 수용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제 통계교육원에서 통계청 통계교육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지금 한국과학창의재단 그리고 교육부 그리고 이제 한국통계학회랑 이렇게 연합으로 저희가 많은 것들을 사업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과정은 융합이 더 중요해지는 과정에서는 이런 어떤 관계들이 좀 더 결속이 좀 더 단단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통계교육원이나 통계청에서 이런 좋은 장소와 또 좋은 여건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이런 것들을 좀 자리를 좀 더 마련할 수 있는 좀 더 자리를 좀 더 만들어 주셨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NCTM과 미국 통계협회가 같이 연합으로 어떤 학술지도 같이 편찬하고 어떤 정기적인 어떤 회의 같은 걸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게이즈 보고서 같은 경우는 이제 게이즈 보고서가 통계 교육의 어떤 방향을 나타내는 보고서인데 이 게이즈 보고서는 미국 통계협회랑 NCTM이 같이 이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좀 더 공고화된 어떤 협력 관계, 즉 어떤 같이 보고서를 발간한다든지 그런 취지에서 어떤 통계교육원이 하나의 또 그런 좋은 소통의 어떤 창구가 앞으로 되었으면은 저희 실용통계교육이 좀 더 발전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싶어 생각하게 됩니다. 예, 저의 발표는 이상입니다. 네, 김은하 선생님께서는 공학동호에 대한 활용성 측면에서 다양한 기법에 대한 내용이 교과서 안에서 많이 다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앞으로 융합적인 측면에서 정부나 통계학회 그리고 다양한 분과들이 협업하여 자리를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장준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전에 어쨌든 그 사회과 중심으로 제가 발표를 드렸는데요. 제가 할 수 있는 제안도 좀 그때 발표했던 내용이랑 비슷하긴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어쨌든 가장 핵심이 통계교육원이나 통계청이나 통계교육원, 그다음에 나머지 통계학회 분들도 활동하시는 분들도 어쨌든 핵심 메인은 수학 교육에 지금 방점이 찍혀 있는데요. 어쨌든 아까 말씀한 그 김하나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융합적, 그다음에 융복합적, 그다음에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자고 하는 취지에 맞게 하려면 어쨌든 지금 현재 수학 교육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학문 또는 다양한 과목 교과에서 접근할 수 있는 좀 더 친밀하고 또 이게 괴리감이 없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어 선생님도, 예를 들어 국어 선생님도 뭐 윤리 선생님도 사회 선생님도 스스럼 없이 내가 만약 통계를 수업 시간에 활용하고 적용하고 싶다 그러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통로를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인문학적 소양을 가진 인문학적 소양과 그다음에 창의적이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 능력을 기르는 학생들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가장 부합하는 일종의 좀 도구가 될 수 있는 게 통계 교육이라고 보는데, 현재는 제가 뭐 나름대로 열심히 그 활동을 하지만 그 과정에서 느끼는 것들은 항상 이쪽 어쨌든 인문학적, 인문사회과학 쪽 그 선생님들께서는 항상 낯설고 접근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우리가 왜 다른 것도 힘든데 통계까지 우리 교과목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아직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뭐 교사 연수나 뭐 이런 게 뭐 예를 들어 아까 또 말한 것처럼 그 공문으로 뭐 통계교육 그 연구 시범학교라든지 이런 게 막 이제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아마 일선 학교에서 느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수학 교과로 분류가 되고, 그다음에 그런 연수나 또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면 수학 선생님들이 확인해야 될 거고 수학 선생님들이 하실 것들이라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분류를 해버리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다양한 분야, 특히 이제 저희 이 사회과 쪽에서는 이제 발을 떼기 시작했고 교과서도 개발돼 있고 지금 진행이 돼 있지만, 좀 더 여러 다양한 다른 학문 쪽에서도 좀 접근을 해서 이런 프로그램, 교사 대상 프로그램이나 학생 대상 프로그램 할 때도 반드시 수학, 그다음에 통계, 뭐 확률과 통계 이런 과목에 국한되지 않는, 요거는 어쨌든 융합적인 프로젝트이고 또 융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연수입니다라는 좀 이렇게 별도의 좀 스페셜한 이런 과정을 좀 더 풍부하게 좀 다양하게 선택을 여러 선생님들이 확인하고 자기한테 필요한 걸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을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저는 좀 더 저변 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장준철 선생님께서는 사회교과에서 접근하는데 어려움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으로는 사회과 측면에서도 수학을 넘어서 융복합적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접근이 필요하도록 다교과 교사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학습 자료와 연수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과거에 이 교과서 분석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학 교과라고 하는 부분하고 사회 교과라고 하는 부분의 위계라는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초등 교과인 경우를 보면은 사실은 아까 권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프에 대한 부분이 사회 교과에서는 이미 3, 4학년 때 다 끝나더라고요. 막대 그래프, 그린 그래프, 꺾은선 그래프까지 다 끝나는 상황에서 수학 교과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5, 6학년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초등학교에서의 수학 단원에서의 통계라는 부분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많은 흥미를 잃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좀 필요해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우리 고은성 교수님께서 한번 네. 저도 교육과정 구성 측면에서 의견을 조금 더 이제 드려보면,
아까 제 발표 화면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나라 통계 교육 과정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2학년 때 이제 표가 무엇인지 그래프가 무엇인지 이제 간단하게 학생들에게 이제 언급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4학년 때는 그림 그래프가 메인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4학년 1학기에는 막대 그래프, 4학년 2학기에는 꺾은 선 그래프, 그다음에 6학년 1학기에서는 원하고 띠의 이제 비율 그래프, 그다음에 중학교 가서는 줄기와 잇그림, 히스토그램 이렇게 그래프 중심으로 통계 교육 과정이 개편된 구성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공학 도구를 활용하면 충분히 변형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그리는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충분히 시간이 할애가 되다 보니까 한 단원에서 여러 개 그래프를 동시에 다루는 것이 힘들어요. 정해진 차시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공학 도구를 사용을 한다라면 그 부분이 이제 많이 시간이 단축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래프를 동시에 학습함으로써 각 그래프에 대한 특징 비교가 이제 수월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래프를 읽는 것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학생들 수준에서 전혀 어렵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분수 같은 경우에는 학업성취도 같은 그 시험 같은 경우에 제가 좀 오래전이긴 하지만 그때 제 기억으로는 정답률이 한 40, 50%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분수학습 어려운 주제이기는 맞아요. 그런데 통계 영역은 80% 정도 되거든요. 정답률이. 이제 학생들에게 난이도 면에서는 굉장히 이제 쉬운 거죠. 그래서 지금 학습 형태를 상당히 많이 압축을 하고 이제 공학 도구의 도입이 이제 필수인 상태에서 전제된 상태에서 이제 그거 가능할 거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제가 최근에 했던 연구는 뭐냐면 학생들에게 배우지 않은 그래프까지 다 읽기를 측정을 해봤어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배운 게 그림 그래프하고 막대 그래프 2개란 말이에요. 4학년 1학기 때까지. 제가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꺾은 선 그래프도 읽는 거 문항을 내봤고 원 그래프, 띠 그래프도 내봤고요. 히스토그램, 줄기 그림까지 다 내봤어요. 점 그래프까지, 우리나라 교육 과정에 없는 그래프까지. 배우지 않았음에도 기본 정답률이 60% 이상은 나와요. 배우지 않았음에도. 그만큼 난이도 면에서는 학생들에게 무리가 없는 거거든요. 다른 그래프를 좀 더 학년을 낮춰서 동시에 학생들에게 이제 지도하더라도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학생들이 동일한 데이터를 막대 그래프로도 나타내보고 원 그래프로도 나타내보고 그랬을 때 우리가 거기서 얻어낼 수 있는 정보들이 어떻게 다양해질 수 있는지, 그러면서 그래프라는 게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는지, 자료의 유형에 따른 그래프의 선택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학습 확장으로 이제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김은하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학 도구에 기반한 교육과정 개편 필요성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요번에 새롭게 산점도 하고 상자 그림 같은 것이 이제 교육 과정에서 학습 요소로 이제 들려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가르치냐의 문제가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해지는 거죠. 제가 예전에 배웠던 산점도를 배웠던 방식으로 또다시 교과서가 만들어지고 구현이 되고 그렇게 지도를 한다라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제 여겨지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그 통계 교육 과정이 전체적으로 그래프 중심이 아니라 분포와 또는 중심 경향성, 대표값 이런 키워드 위주로 새롭게 개편될 수 있는 것도 좀 염두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비교사 교육 관련해서인데요. 예비교사 교육은 지금 쉽게 접근이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제 초중고 교육 같은 경우에는 통계교육원에서 다양하게 선수적으로 교수학습 자료집 등을 개발을 하고 그것을 현장에서 자유학기제 활동이나 또는 뭐 인정도서로 채택이 돼서 사용을 하게끔 지원을 하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현장 교사로부터 받거든요. 그래서 그 피드백이 뭐 교육부라든가 창의재단에 전달이 돼서 그것이 교육과정으로
정규 학습 내용으로 들여올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순환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예비교사 교육은 그게 이제 쉬운 그 순환이 잘 마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제가 대학교 딱 입학했을 때 컴퓨터 사용이 굉장히 이제 중요해지면서 그 전산학이 교양 필수로, 예, 지정이 되어서 그걸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지금 통계가 그렇잖아요. 예. 지금 통계적 소양이 일반 시민에게도 다 중요해지잖아요. 컴퓨터 사용 역량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학생들에게 교양 필수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뭔가 거버넌스가, 예, 구축이 돼서 그 방향을 좀 모색을 해보면 예비교사 교육 단계에서 실용통계 교육에 대한 소양이 많이 배양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고은성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공학 도구를 활용을 해서 다양한 그래프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수업 방법을 어떻게 전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비고사들에게 학습할 수 있는 수업 모형이 사실 필요하다라고 보여주는데, 그거를 교양 필수 형태로 이제 접근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을 이제 제안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희 통계청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까지는 많은 학습 자료를 이제 만들어서 그거를 홍보하고 안내해주고 연수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은 기울였는데요. 이제 그와 관련해서 그러면 예비교사들을 위한 연수를 또 만들어서 좀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오실 수는 있는지 그것도 사실 궁금하긴 합니다. 예비교사들이 연수 참여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루어질지는 의문이 들고요. 이제 제가 대학교 때 저는 솔직히 전산학 과목이 저한테 너무 어려웠거든요. 예. 그렇지만 교양 필수라서, 예, 어렵지만, 그리고 저에게 그렇게 흥미있는 과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교양 필수라서 들었거든요. 들으니까 좀 당연히 이제 공부는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조금 더 뭔가, 예,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가지 바라기로는 사실은 이렇게 실용통계교육 컨퍼런스라고 하는 거가 1년에 매년 1회씩 정기적으로 11월 마지막 주 정도에 이제 한다라고 보았을 때 우리 예비교사 분들께서도 이런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어떤 동기 유발이 대학에서도 뭔가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네, 희망이 좀 바라봅니다. 제가 앞서 발표 때도 잠깐 말씀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제 사범대에서는 외부인을 초빙한 특강 자리 마련을 적극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때 특강 자리를 좀 마련을 해서 지금 초중고에서의 통계교육 방향, 그게 이제 실용통계 교육이 되겠죠. 예, 그거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현장 교사가 되기 전에 예비 교사로서 갖춰야 되는 내용 지시, 그런 거에 대한 소개가 좀 이루어지고, 그것을 갖추기 위해 대학에서 선택해서 들으면 좋을 만한 강좌, 이제는 통계에 관련된 강좌인데 아무래도 문제 설정에서부터 자료 수집, 자료 정리, 이 부분에 이제 좀 더 초점이 맞춰진 강좌가 제가 볼 때 이제 사회과학에서 사용하는 통계 쪽일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런 것들을 지금 단계에서 급하게 시작해 볼 수 있는 것들은 그거에 대한 소개, 유도가, 예, 그래도 가장 빠르게, 예, 시도해 볼 수 있는 것 같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그다음에 이제 교양 필수화하는 통계, 나중 현장 교사가 됐을 때 필요로 하는 통계에 대한 내용을 교양 필수 과목으로, 예, 지정해 놓는 방향으로 이제 조금씩 강화해 나가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학계와 또 선생님들과 같이 의논을 하면서 또 마찬가지로, 예, 그분들에게 필요한 학습 자료를 지원해주는 형태에 대한 노력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우리
중복되는 이야기지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자꾸 이렇게 저희가 멍석을 깔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리를 마련하는 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통계교육원에서 주관이 되어서 한국수학교육학회나 뭐 대한수학교육학회 또 통계학회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정기적인 어떤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교육에서 하는 어떤 실용 통계교육에 대한 방향들이 학회랑 자꾸 논의되면 결국 학회에 계신 교수님들께서 본 대학에 또 자기 학과에 가서 또 이런 것들을 또 소개할 수 있고 그런 어떤 틀이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다음에 내년부터 하는 컨퍼런스에서는 오늘 이제 통계학회 김동주 교수님은 이제 참석하셨지만 수학교육학회나 또 대한수학교육회에 계신 분들도 참석 같이 하시면은 훨씬 더 이런 공유의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보게 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실용통계 교육 발전과 관련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네. 그 협의회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계속해서 강조되는 말씀이 어떤 교과라고 하는 하나의 교과가 아니라 융합적인 성격이 이제 강하기 때문에 수학과 사회와 뭐 과학 그리고 최근에는 사실 스포츠 통계가 또 많이들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다양한 교과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많이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잠깐 이제 고은성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저희가 그 자유학기제용으로 21년도에 그 워크북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따끈따끈하게 이렇게 하나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제목은 통계로 통하자라고 하는 걸로 자유학기제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 기반의 워크북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저희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궁금하시면은 저희 통계교육원에 저희 문의를 해주시면은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이 많이 공개된다. 파일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PDF 파일로? 네, 제가 볼 때는 한번 시도교육 좀 공문을 뿌려서 한번 파일을 쫙 이렇게 해주시면은 교수님들께서 아무래도 좀 활용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여기에 관련된 파일과 내용들에 대해서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호연 선생님께서 전국 통계 교사 모임에서 하는 한 달에 한 번 갖는 스터디 모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해 줄 수 있는 시간을 가져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시간이 지금 한 5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끝으로 한 말씀씩 참석해 주셨던 예. 어떤 소감이나 그 국밥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보통 다. 그래서 저는 이 통계가 이 국밥이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해보게 됩니다. 이 국밥도 종류가 많습니다. 뭐 소고기 국밥도 있고, 뭐 돼지국밥도 있고, 순대국밥도 있고 있는데 이 통계교육에서 만드신 여러 가지 어떤 동그라미나 또는 뭐 어떤 저희가 교사 연수를 통한 통계 수업 모델이라든가 또 어떤 교육 자료 같은 것들은 이런 국밥을 구성하는 저는 좋은 메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여기 사회과에 계시지만 사회과가 주가 되는 뭐 순대국밥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체육과가 주가 되는 또 다른 국밥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 통계교육원에서 참 좋은 국밥 재료들 많이 만들어냈다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국밥 재료들이 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많이 되어서 지금까지는 수학교육과에서 하는 하나의 단일 국밥이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이런 국밥들이 좀 다양하게 좀 메뉴가 좀 편성이 되어서 소고기국밥, 순대국밥, 뭐 콩나물국밥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이 통계교육의 좋은 메뉴들을 좀 이렇게 가지고 많은 맛있는 국밥들 많이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좀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준 선생님. 저는 그 발표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현재 개발 중인 이제 첫 선을 보이는 통계와 사회라는 교과서를 내년에 저희 이제 학교에 시범 적용하게 되는데요. 일단 이 교과서의 적용, 그다음에 교육과정의 운영, 그다음에 교사 학습의 진행이 어쨌든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가 돼서 내후년에 어쨌든 지금 아직까지도 좀 거부감을 많이 갖고 계신 여러 수학 교과 이외의 다른 선생님들도
또 사회과 선생님들한테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고 해보니까 저희가 해보니까 이렇게 도움이 되고 이렇게 적용하니까 학생들에게도 많은 좋은 의미로 학생들의 그 사고력이라든지 자기가 주도 학습 능력이 향상됐다는 걸 좀 그런 일정 저도 이제 데이터로 말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결과물을 좀 얻어서요. 그래서 내후년에 진짜 여러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 전국의 여러 학교에서 선택을 좀 많이 해서 이게 좀 보급이 많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똑같은 컨퍼런스가 있을지 하니까 만약에 되면 어쨌든 1년 동안 열심히 적용한 결과를 한번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고 어쨌든 이 통계교육원에서도 일종의 이런 시전 도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교과 이외에 다른 교과에 통계라고 하는 걸 주 메인 스트림으로 삼아서 적용해 보는 게 처음일 텐데 저희도 처음이고요. 그래 어쨌든 이게 성공적이었다는 거를 1년 있다가 이 자리에서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바람이 있고요. 앞으로 어쨌든 여기저기 아까 국밥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저기 적용할 수 있는 루트는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 저도. 그래서 더 많은 분야에 더 많은 선생님들 또 교육 분야 이외에도 다른 일반인들 또 교육 분야 이외에 밖에 있는 그런 사기업이나 이런 업체나 이런 데서도 어쨌든 통계를 활용할 수 있는 그냥 기업의 이제 직원의 기능이나 능력, 직무 능력 배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관심이 높아질 거라고 저도 보고요. 어쨌든 이게 현재 레드오션이 아닌 블루오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좀 더 많은 분야에 각광을 받는 그런 시금석이 되는 올 한 해가 됐습니다.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거버넌스 사례를 정리를 하면서 그 동그라미가 활용대회 모델로서 시작을 해서 교과서에 들어가기까지 통계 교육원만 노력했어도 아니 됐을 것이고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 자유학기제 실시한 것만 있었어도 아니 됐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을 교사 연수 프로그램으로 개발해주고 연수까지 시켜줬던 그 역할을 해주셨던 현장 선생님들이 안 계셨어도 아니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그 실용 통계 인정도서도 이번에 융합선택 과목으로 채택되는 데 있어서 이것을 먼저 교육원에서 시작을 해놓지 않았더라면 2022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선택 과목으로 채택이 될 수 있었을까? 예, 이건 역시 교육원만의 힘으로도 안 됐을 것이고 교육부의 힘만으로도 안 됐을 것이라고 이제 보여져요.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개발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진행이 됐고 굉장히 완성도 있게 이제 모습을 갖춰놨는데 학교 현장에 미치는 파장은 그 역사에 비해서는 조금 미약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학교에서 IT 기기를 얼마만큼 편하게 접근 가능하냐. 그다음에 이제 유무선 인터넷도 안 되는 학교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건 또 이제 교육부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지금의 실용 통계 교육이 모습이 나오지 않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각 여러 기관들 사이에 유기적인 연결, 그다음에 계속적인 공유, 논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했던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30년 동안 통계교육원에서 학생 교육에서부터 교사 연수, 그리고 학습 자료에 대한 연구와 교과서 개발, 그리고 다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그리고 여기에 나와 계시는 교수님들과 선생님들의 노력,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이런 좋은 열매를 맺게 된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조금 더 노력을 하면서 다교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와 AI 시대에 실용통계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좋은 말씀 발표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